규격 외 요금 위반을 했을 때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위반 시에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 뭐 4가지, 5가지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일단 1번 우편물의 무게는 최소 3.27g에서 최대 50g까지이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무게를 위반하면 규격 외 요금 징수합니까? 안 합니까? 징수하죠. 그 다음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해설 잠깐만 보십시오. 해설 보시면은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는 사항은 크기, 무게, 재질, 우편번호, 기재사항 위반일 경우이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크기, 무게, 재질, 우편번호, 외부 기재사항 이 5가지를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이 5가지는 위반할 때 어떻게 된다?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여러분 우리 교과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색상, 봉투 색상입니다. 그 다음 우표, 첩부 위치입니다. 우표를 원래 부채되는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가 다른 곳에 붙어 있는 경우, 그 다음 봉함 방법, 표면 및 내용물에서 이 4가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지 않죠. 5가지 암기하는 게 쉽다, 4가지 암기하는 게 쉽다. 상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가지 요금,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4가지를 암기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4개나 5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두 문제 있죠. 앞에 여러분들이 특징적인 글자를 잡아내셔가지고 말 만드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진짜 단순 암기니까 말 만들어가지고 땡땡땡땡 4글자 암기 또는 5글자를 암기를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자,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와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은 자, 우편물의 일반 취급 처리 과정이다. 발송인이 자, 접수, 우체통에 투함, 그 다음에 수집, 그 다음에 기획번 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접수를 하면은 일단 도장 찍는다 그랬죠. 도장 찍는 거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소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인.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니은번 보시면은 니은번 체결, 가전동네로 갈 거 우리가 전부 다 묶는다 그랬죠. 그 다음 해당 지역으로 운송을 하고, 그 다음 구분을 한 다음에 배달하게 되면은 수취내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 놈은 밑에 보기가 있죠. 보기가 있을 때 일단 기획번 보시면은 소인인지 운송인지만 구별이 되면은, 소인인지 운송인지만 구별이 되면은 그냥 뒤에 부분들은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 푸는 요령이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제일 앞부분 또는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 중에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확실한 놈 먼저 찾아내시면서 아닌 놈들 있죠. 하나씩 제거, 소거해 나가면은 나중에 남는 놈이 이렇게 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은 국제 특급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물품, 보낼 수 없는 물품을 구분하라는데, 자, 보낼 수 있는 물품을 물어볼 수도 있고 보낼 수 없는 물품을 물어볼 수도 있죠. 자, 그럼 밑에 해설 잠깐만 보십시오. 해설 보시면은 국제 특급 우편으로 가능한 물품과 불가능한 물품이 있고, 가능한 물품 말고요, 불가능한 물품 보시면은 동전 및 화폐라고 있죠. 동전 동그라미, 동전이니까 동에 동그라미 쳐두십시오. 그 다음 송구만에 보시면은 송이라고 다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그 다음 유가증권유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유가증권유, 동전 화폐, 송구만하고 유가증권유는 그냥 같은 개념으로 묶어버리십시오. 아시겠죠? 동전, 송금한, 유가증권.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UPU에서 정한 일반적인 우편 금지 물품에서 금제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 그 다음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 은, 백금에서 또 금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상대국에서 수입을 금하는 물품에서 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동전, 화폐, 그 다음에 송금한, 그 다음에 유가증권유 해서 그냥 두 문제 따시면 동송유죠. 그럼 송동규 해도 되시고 유동성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말 만드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유동성이란 말 많이 쓰니까 우리가 유동성 해놓고 그 다음에 금세개 해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유가증권, 그 다음에 동전화폐, 그 다음에 송금한, 금세개, 금지품, 금지품, 금지품 요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자, EMS를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냥 요령입니다. 아시겠죠? 요령, 문제 푸는 요령이니까. 이거 시험 문제는 어차피 패턴 정해져 있습니다. 박스 안에 묶어놓고 보낼 수 있다, 보낼 수 없다 골라내라 패턴이거나, 또는 송금한, 마이크로필름, 상업용 서류, 마그네틱 테이프는 국제특급 부품으로 보낼 수 있다 해서 지문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유동송 해가지고 송 들어가 있네요. 안 되죠. 틀린 지문이네. 이런 형태로 골라내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뭐 이론 수업할 때는 이렇게 말로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면 공부를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런 요령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필요한 부분들 있죠. 뭐 이렇게 단순 암기 같은 부분들은 말 잘 만들어 두시면은 그냥 자다가도 툭 깨워가지고 뭐야 물어보면 북 이렇게
반사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시험 문제 나오면은 크게 무리 없이 다 맞출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7번 패턴 같은 경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둘 중에 한 놈만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아까 규격 위반했을 때 규격 외 요금 징수하는 부분과 징수하지 않는 부분들도 4가지, 5가지 있다 그랬죠. 한 놈만 정확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시면은 아시아 태평양 우편 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아 태평양 우편 연합이 나오면은 이 놈하고 항상 비교되는 놈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국 우편 연합이라고 해서 UPU가 있다 그랬죠. 자, 만국 우편 연합에 대한 내용인지 아시아 태평양 우편 연합에 대한 내용인지를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한국과 필리핀이 공동 제의에서 마닐라에서 창설 대회를 가졌다. 그다음 2번 상설 기관으로 관리 이사회, 우편 운영 이사회, 국제 사무국이 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어디에 대한 내용? 한국 우편연합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럼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에는 뭐 있습니까? 위에 꼭대기 총회 있고, 그 다음에 집행이사회도 있고, 그 다음 우정대학도 있죠. 아시아 태평양 우정대학도 있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것처럼 국제사무국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사무국이 있죠. 사무국. 자, 그래서 만국 우편연합에 있는 기관인지 또는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에 있는 기관인지 구분을 하나 해주십시오. 그 다음, 자, 3번. 우편 업무의 발전과 개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우정 직원 상호 교환 또는 독자적 확인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 다음, 자, 뭐, 관계를 확장하고 개선,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만국 우편연합과 그 다음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의 경우에는 각각 소속 기관 내용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이놈들이 상설인지 비상설인지 물어보는 문제도 과거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시험 때마다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부분이니까 빠뜨리지 말고 정리 잘 해두십시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시면은 항공 등기로 접수하는 국제통상 우편물 중에서 항공 부가요금만 징수하는 우편물을 골라라. 자, 결국 뒤집어서 말할 문제를 만들면요. 자, 항공 부가요금 있죠? 여기 있는 항공 부가요금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되는 것들을 골라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게 보시면은 4번입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전쟁 포로 또는 민간인 억류자, 민간인 피억류자 소포 우편물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우편 사무소포에서 이 3가지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여기 있는 우편요금이 면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것들은 다 징수하는데 면제되는 게 몇 가지 없으니까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입니다. 그 다음 전쟁포로 또는 민간인 피억류자, 피억류자 소포도 있고, 그 다음 우편사무소포. 자, 이렇게 3가지가 우편요금이 면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면제가 되는데, 자, 일단 요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체가 면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그 다음 전쟁포로 민간인 피억류자가 나왔을 때는 항공 부가요금은 징수하되 그 외의 나머지 요금 있죠. 나머지 요금은 면제입니다. 그래서 자, 항공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배편 있죠. 선편으로 보내버리면 그냥 요금 전체가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우편사무소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특별한 내용이 없긴 합니다만 이놈은 모든 요금이 그냥 면제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편사무소포를 뭐 항공 등기로 보냈을 때 부가요금을 부담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교과서에 없어야 하시겠죠.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자, 기본적으로 요금 면제다라고 나오면 3가지 중에서 하나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요금 면제된다라고 했을 때 항공 부가요금도 면제된다 나오면 그거 틀렸다라는 거, 이거 2가지 특정해가지고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십시오.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원리금 전액이 지급 보장된다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예금 원리금 보장되는 게 얼마 한도까지입니까? 5천만 원까지죠. 자, 그래서 일단 1번 땡 틀렸습니다. 5천만 원까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 2번 우체국 보험은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하여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재보험이란 건 뭐냐면은 보험계약자, 그 다음 보험회사입니다. 보험자가 있고, 그 다음 이 보험자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다시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보험회사 있죠.
또 다른 보험자에게 자신이 보험계약자가 돼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자 재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